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호전 반응의 정의와 잘못된 현대 서양 의학. 자연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호전 반응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면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그 치유의 힘이 건강에 좋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을 비롯해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생명의 본질에는 자연 치유의 힘으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호전 반응이 있다. 한마디로 호전 반응은 자연 생명의 원리로 치유하려는 재생 반응을 말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자연 치유의 힘이다. 만약 어떤 치유나 처방이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호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서양 의학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약물 치료나 시술을 가하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약화되고 만다. 이러한 대응은 장기적으로 악화 반응을 불러일으켜 체온이 내려가게 하는 것은 물론 세포 재생을 방해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럼에도 서양 의학에서 호전 반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양 의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자연 치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기초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실 호전 반응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과학의 영역에서는 병은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깊이 따져볼 것 없이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생각해보라. 아마도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때를 제거하는 목욕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낡은 세포가 죽으면서 때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재생 반응이다. 만약 몸에서 이러한 자연 치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이미 부패했을 것이다. 재생 반응은 우리의 몸 세포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연 치유 반응이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그 깊이와 종류가 다르긴 해도 모두 자연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허약 체질이라면 질병이라는 증상으로 호전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호전 반응을 강화해 질병을 몸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대우주, 자연, 먹을거리, 모네라, 적혈구라는 단계적인 분화 과정을 치유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 건강이나 생활습관병은 적혈구나 그 혈구의 재료인 식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체는 소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우주 자연과 아예 무관하다고 여기며 생활한다. 인간이 자연이나 자연 치유력과 무관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에 그저 부작용이라는 오해의 딱지를 붙이고 손을 놓게 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식품이나 대체요법을 과대 광고라며 못을 박는 한편 언론을 통해 그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것은 무지와 무능력에서 나온 발상이다. 사실 현대의학은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 결과 세포를 더욱 분해하고 해체해 유전자, 원자, 분자를 분석하느라 난리법석을 떤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낸 것은 아니다. 그런 탓에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기계 부속품처럼 갈아치우는 수술요법이 유행하면서 인간 기계론적 생명과학이 되어버렸다. 수술요법은 기계론적 쇠포관에 따라 인체가 자연 치유력을 발동해 치유하려는 내 몸 안의 호전 반응을 도려내는 실수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한 치료 방법을 보면 마치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은 산업사회의 한 분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 산업이란 의료장비사업, 진단장비사업, 화학약재사업, 병원사업, 의료진 양성사업 등을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분야는 오늘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떠올랐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심장질환과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은 바로 병원 치료라고 한다. 실제로 이미 많은 병원에서 기계 부속품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인체 세포에 화학약제를 치고 부속품을 교체하듯 수술을 한다. 그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여해 인공장기, 인공혈액, 인공관절 등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병원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 수리점 같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여러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췌장에는 인슐린, 혈관에는 고혈압 약품, 위장에는 소화제, 갑상선에는 호르몬제, 염증에는 항생제를 들어붓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처방으로 몸이 하는 일을 약이 대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만다. 약에 깊이 의존하는 인체세포는 재생의 힘을 상실하기 때문에 합병증만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약의 종류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인체가 망가지게 된다. 서양 의학의 처방이나 치료법에는 인체 세포의 재생으로 자기 기능을 다하는 자연 치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의 의학자들에게는 아예 자연 치유력이나 호전 반응, 재생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 오히려 서양 의학의 모든 치료는 자연 치유의 힘인 호전 반응을 저하시켜 날로 질병화, 만성화, 합병화의 전철을 밟게 만든다. 만성병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그리고 호전 반응이 치유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만 현대의학에 버림받은 수많은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에는 호전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건강한 세포로 재생하려면 적혈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발상조차 없다.
이는 동양의학의 기본 상식인 피가 맑아야 무병장수한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셈이다. 호전 반응의 근원은 열 에너지다. 자연 치유의 근본적인 물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빛 에너지이다.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빛이 열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는 곡물에는 식물 에너지로, 인체 내에는 열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토양 속의 미생물이나 광물질에 태양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 에너지는 곡물이나 야채에 식물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세포 역시 빛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 다양한 광물, 토양, 식물 에너지는 영양이라는 물질이 되어 소화기의 장벽을 통과하면서 동물적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그리고 그 유동성 적혈구 세포는 고착된 세포가 되어 생명의 기운이 된다. 영양이란 정상적인 체온 상태에서 소화기의 기능에 의해 음식물이 당분,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에너지 물질로 바뀐 것을 말한다. 당분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연소되어, 즉 제련소의 용광로처럼 미토콘드리아 내의 구연산 회로를 통과하면서 산화되어 인체의 화학 에너지로 변화된다. 이러한 화학 에너지는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에서 생체 내의 화학적 변화를 거쳐 세포 열 에너지로 생산되며, 이는 대사 과정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포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질병이란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쉽게 말해 영양이 화학적인 열로 변화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끝없는 냉기의 제거 과정이자 정상적인 체온 발열과 호전 반응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만성 질환을 넘어 무병장수의 생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태양 에너지의 기초에 의해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최상의 건강법이다. 나아가 최고의 의학이자 양심적인 의술이며 가장 경제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영양을 섭취하고 냉기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모든 사람의 최고 관심사일 것이다. 인간의 정상 체온은 알고 있다시피 36.5도씨이다. 그런데 체온이 낮아져 29도씨에서 30도씨에 이르면 의식을 잃거나 동공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만약 27도씨 이하가 된다면 더 이상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흔히 만병의 원인으로 불리는 감기는 체온이 낮아지면 걸리기 쉽다.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린 다음 쉽게 낫지 않고 반복되는 증상도 냉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에 잘 견디는 체질인 인류는 여름보다 겨울에 암을 비롯해 감기, 폐렴,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중풍 등의 질환에 더 잘 걸린다. 또한 이들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생명의 노화가 급전진된다.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은 새벽 3시에서 5시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천식 발작이나 가려움증, 불면, 빈뇨, 저림, 통증, 돌연사 등 저체온 증상으로 인한 병적 고통이 심해진다. 만물은 태양이 떠오를 때 가장 생기가 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은 물론 모든 동물과 식물은 태양 에너지 덕분에 면역력을 갖고 만병에 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의 힘은 열에 의존한다. 인간에게는 온기가 있고 적혈구, 세포, 그리고 자연 치유의 힘이 있다. 인간의 체온은 지구가 가장 뜨겁게 달구어진 시간대에 가장 활발한 면역력과 더불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인간의 생체는 일종의 열기관으로 2시에서 8시까지 가장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일지라도 추운 겨울에 조난을 당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동사하고 만다. 그만큼 체온 유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열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간에게 세포 에너지인 혈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따뜻한 열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그런 상태에 놓인다면 그것은 면역력의 완전한 사망이자 호전 반응의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온열 동물로 생명 온도의 마지노선인 약 30도씨 이하가 되면 소생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 정도 체온이면 자연 치유의 힘에 의한 호전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태양 에너지인 온열이 파괴되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다. 서양 의학으로는 호전 반응을 설명할 수 없다. 현대인의 면역력은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냉기류는 인체의 재생 시스템을 약화시켜 자연 치유 반응마저 잠들게 한다. 정상 체온 상태에서 인체는 만성 질환에 걸리기 전에 스스로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 치유 반응으로 질병의 악화를 막는다. 그렇다면 호전 반응이라는 인체의 치유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될까? 그 근본은 바로 생명 재생의 열 에너지에 있다. 모든 생명체는 수천 년의 생명 진보의 역사를 통해 정상 체온 유지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다. 그 자연 치유 시스템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 잘 구비되어 있다. 동물의 경우 낡고 병든 세포를 자살로 유도한 다음 새로운 세포로 되살리는 재생 능력이 바로 생명체의 보존 능력이자 체온 유지 능력이다. 이러한 생명 유지 능력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정상이라는 병적 반응으로 호전된다. 체내에 독소 및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이 없으면 혈액이 잘 순환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된다. 정상 체온이 유지되면 독소와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는 것은 물론 영양을 잘 연소시키고 혈관을 팽창시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인해 인체 내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건강한 신체는 낡고 병든 세포가 가장 적은 상태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정상 체온에 의한 건강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에너지 발전소에서 당분을 연소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연소된 열에 의해 탄력 있고 견고한 근육이 유지된다. 그 근육의 힘은 다시 골격과 내장을 보정해주고 생체 조직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도록 해준다. 인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은 늘 이런 과정을 통해 건강한 상태로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인체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적혈구는 생체 내에서 모든 체세포로 분화해 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직세포로부터 적혈구로 역분화를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역분화란 정상적인 상태에서처럼 피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전 반응이 일어나 거꾸로 살이 피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현대의학의 기초 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호전 반응이라는 재생 과정이 시작되면 병든 세포가 붕괴되어 독소와 노폐물로서 체외로 배출되고, 그 병든 세포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새 세포는 적혈구가 백혈구로 변화된 조직이다. 이 재생적 호전 반응은 체온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진행되며, 그 온도는 구강이나 겨드랑이에서 약 40도씨의 심장과 소장에서는 약 45도씨로 나타난다. 쉽게 말해 인체에서 열이 나는 것은 호전 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생 시스템의 최고 장애 요소는 바로 수많은 화학물질과 냉기다. 내가 이 책에서 다양한 호전 반응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연의학을 전공해 관심이 높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스스로 온갖 호전 반응을 겪으며 평생 알아온 만성질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호전 반응을 접해왔다. 호전 반응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이고 이론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현대의학은 혈구와 세포 간의 이론 없이 마치 자동차와 기름이 이원화된 것처럼 적혈구나 체온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원론적 이론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자연 치유에 따른 호전 반응을 부작용으로 오인해 신체에서 일어나는 올바른 치유 반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늘 작동하고 있고, 이물질 제거 과정인 호전 반응은 수십 종류에 달한다. 만약 인체에 면역 시스템인 호전 반응이 없다면 생명체라고 볼 수 없다. 이 반응이 정지되면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없으며 피로나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환조차 자연 치유할 수 없다. 나아가 생명을 논하는 의학이나 생명과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물론 서양의학에서는 항상성 유지라는 의학 이론이 있지만 인체의 치유 반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논리가 없다.
따라서 현대 서양 의학만 공부한 의사나 영양학자에게 호전 반응은 부작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면 불가사의한 인체의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한다. 심지어 호전 반응을 질병의 악화 반응으로 착각해 부작용을 덜 먹이면서 대체의학계의 목소리를 묵살하곤 한다. 그들에게 치유 반응은 그야말로 적이다. 그 탓에 그들은 정상 제거에 몰두하고 안 되면 자르거나 꿰매는 수술요법에 의존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치유 증상을 공격하는 화학약제를 남용한다. 대표적으로 암의 경우 강력한 맹독성 화학물질인 항암제로 증상을 제압하고 방사선으로 불태우는 잘못된 치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욱이 암 환자가 아닌데도 항암제를 투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직성 척추 질환자나 근무력증 환자에게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처럼 인체가 병든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꾸려는 재생 반응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고는 병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없어지거나 암세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화학약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로 주입하면 세포와 혈액이 차가워지면서 열이 떨어지고 호전 반응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몸의 차가운 부위인 유방, 관처럼 생긴 소화기 및 생식기, 오장육부, 조직이 엉성한 폐 등의 조직세포에 잘 생긴다. 그 세포가 염증화되어 독소 및 노폐물을 배출하는 세포 자살이 끝나면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만약 병들고 냉한 세포가 자살해 염증이 되려는 과정에서 화학약제를 복용하면 세포가 냉한 상태로 굳어 호전 반응이 정지되고 만다. 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의 크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항암제의 효과를 진단하는 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서양 의학에서는 암이 줄었다며 항암제를 더 투여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암세포가 잘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환자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화학적 맹독에 의한 치유 과정은 악화 반응으로 세포 재생을 막고 자연 치유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여러분은 어쩌면 종기나 눈 다리깨가 생기려고 할 때 항생제를 쓰는 바람에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화학적 맹독으로 혈액과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인 열이 급격히 사라지고 치유 증상이 일시적으로 제압당했기 때문이다. 인체가 자연 치유를 하는 상태에서 인공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호전 반응이 정지된다. 호전 반응은 인체가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 새살갈이 현상이다.
병들고 냉한 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하는 과정인 것이다. 진정한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인생은 자연치유의 연속이다. 삶은 호전반응이라는 재생력에 기초하고 그 자연치유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건강하다. 정상 체온에서는 왕성한 자연치유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그처럼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호전반응이라는 인체 내의 만능 의사가 내 몸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호전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포가 새살갈이를 할 곳이 많지 않고 건강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로 말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피스톤을 장착한 최고급 승용차와 같다. 문제는 현대인이 몸을 차게 하는 화학 독성이든 식품과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여기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 점점 만성질환의 체질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 체온이 냉해지면서 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인체는 자연치유력이라는 호전 반응을 통해 체온을 올려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려 하지만 몸이 냉해져 면역력이 약한 데다 독소와 노폐물이 지나치게 많아 반건강 상태에 있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인은 정상 체온에서 0.1도씨에서 1도씨 떨어진 면역력으로 그럭저럭 반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게 되면 암이나 성인병에 잘 걸리게 된다. 즉, 이 체온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가는 과도기의 면역 이상으로 이때 여기저기에 자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만성적 생활습관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몸 스스로 자연 치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호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반응이 아픔이고 병이다. 따라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딘가는 약간씩 아픈 곳이 있게 마련이다. 흔히 새싹이 돋아나는 4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노화된 나무 세포를 뚫고 새로운 새싹을 틔우기 때문이다. 나무라고 해서 어찌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인간도 살아있는 한 세포의 새살갈이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인체세포가 호전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새싹이 나지 않는 죽은 나무와 같다.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반건강 상태에서 인체의 각 장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감사합니다.